네, 사흘 뒤면 12.3 비상기염 1년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첨예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지도부 사과 등을 놓고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정호김 전 의원과 관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당시의 상황들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정권이 교체가 됐으며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어떤 공방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양상인데요. 지난 1년 좀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1년, 12월 3일 날 밤, 그 생각만 하면은 여러 가지 감회가 앞설 수밖에 없죠. 결국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뛰어나가서 그리고 거의 장갑차를 맞고 총구를 맞고 하면서 이후에 응원봉이죠. 응원봉 혁명 집회를 통해 갖고 이 내란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탄핵시키고 또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했던 과정이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친위 구테타 세력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상화의 길, 복원의 길이라는 개념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들이 부처장관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진척됐죠. 실제로 올 3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개국 중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만 1, 2위를 차지하고 그럴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웃도는 약 2.3% 노무라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OECD, IMF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민생 경제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주요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의힘을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로막는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동조 혐의까지 있는 이 점이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데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던 세력을 청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는 아직도 윤 어게인이라든가 이런 극단주의적이고 극우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당내 기반을 확실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거기다가 이제 계속 언론에서 지적이나 민주당에서도 했지만 조희대 법원 물론 일부 판사들입니다만은 이 세력들이 이 내란 세력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장 기각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면은 일반 형사 사건은 법원에서 거의 90% 이상의 인용을 해줬습니다. 기각률이 10% 미치었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10건 중에서 9건, 90%가 기각률을 기록했고 다른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과반이 넘는 부분들이 기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결국은 지금 내란 세력을 청산해내고 이제 1주년이 됐는데도 뭔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이거 뭐 된 게 무엇이냐 도대체. 거기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직위원집행부에서. 이런 불안과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불안한 그런 12월 3일 1년을 맞고 있지만 그런 점들도 같이 중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직도 생생하실 것 같아요. 지난 1년 돌아보시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보수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은 맞고요.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그 민주주의 복원력은 정말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됐고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리고 3가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재판을 하면서 계엄이 이제 정리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쪼개진 국민들을 통합하면서 정치적 균열을 치유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펴셨지만 사실은 지금 민생 경제 상당히 어렵고요. 부동산 문제가 지금 어디로 갈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의 도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는 정책으로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상황인데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란 종식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부는 입법과 행정을 독주하면서 지금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그 의지를 아직 꺾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으로서 정말 그 웃지 못할 항소 포기 같은 그런 그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3일 1년을 지금 맞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무능한 국민의힘은 맞습니다. 빨리 윤어겐이라든지 또는 계엄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탄핵 비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집권 여당으로 하여금 내란 종식의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 복원에 있어서 주역을 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시끄러운 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쪼개진 분열상을 치유하는 그런 정치를 아마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 여부를 놓고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에 좀 분출하고 있는데요.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네, 당내 소장파 의원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개별적 사과와 함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다 돼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네. 1년이 지나서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는 저기 당내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1년 동안 당신네들은 뭐 했어 도대체? 그러한 내란 친위 쿠데타, 불법 친위 쿠데타 국민의 삶과 생명과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그러한 진짜 한국의 현대사 과정에서도 참 보기 힘든 그러한 극악적인 형태가 나타났을 때 거기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사과하자 이런단 말이죠. 하여튼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희화하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거를 감출 수가 없는데 문제는 사과하자 그래도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과냐 사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 장동혁 지도부는 이 기반 자체가 극우나 극단 세력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저 지금 사과냐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당내의 헤게모니 쟁탈전처럼 보여요. 이게 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2.3 내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그걸 진압하고 제압하고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국민이 바로 국권의 소유주다.
있다라는 부분들이 증명됐고 가시화됐고 그런 게 흐름이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내부의 헤게모니 관계 이런 부분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 보인다. 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늦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아닌 소장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과를 주장하고 강조해 왔던 것이 맞고요. 지금 지도부가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상당히 개탄스럽지만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과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면 그게 늦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의 김용태, 김재섭 의원이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와 사력을 다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정당은 이념이나 비전을 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보수의 헌법적 가치로 보면은 계엄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는 것이 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는 민주당 정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를 하면 왜 국민의힘은 20% 초반에서 올라가질 못하는지를 그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 이전에 보수 정당이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의 한 날개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한다면 답은 다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부 의원들 그리고 양양자 최고의 이 사과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어떤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또 공교롭게도 12월 3일이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주목이 되는데요. 정호긴 전 의원께서는 이 사과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 그리고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다면 어느 정도로 수위로 할 것인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뜨뜻미지근한 이런 사과 비슷한 걸 해가지고 김이 다 새버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사과 비슷한 걸 해버렸잖아요. 12월 3일 이전에. 근데 12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될지의 여부. 그다음에 또 뭐 김건희 씨의 뭐 구형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대사건이 있는 날이 12월 3일인데 저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반전 드라마를 썼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보면은 윤석열 정권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부 총질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국민의힘이 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0번 이런 주장을 해봐야 이게 우의독경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회의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 12월 3일 취임 100일 메시지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하여튼 뭐 저는 큰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분석드렸습니다만 지금 사과냐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국민의힘의 내부의 권력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든가 당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죠? 항소 포기 그런 공격에 또 뭐 김현지 부속실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든 다른 조사든 간에 그것은 결국은
그 요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층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한미 동맹 관계 이 부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같이 건조하자라는 그리고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 56년도에 있었던 그 부분도 개정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굳건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갤럽 조사를 보면 가장 잘한 점이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이후에 네. 또 중동에 가서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집트라든가 튀르키예 중동으로서 외교 지평을 넓혀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상당히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에 사과하느냐 사과하지 않느냐 사과 못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의힘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정당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정부를 같이 협력해서 국정을 어떻게 끌어나갈 건가. 그리고 원래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기 경보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이건 좀 이런 식의 역할을 해야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뭐 제대로 된 정당이구나. 과거에 그 그릇되고 왜곡된 이러한 탄핵을 2번이나 당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이러한 정당이 아니라 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 화장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고 실제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없고 저렇게 장외에 나가서 그 대통령 소리는 빼고 말이죠. 이재명 한단 말이죠. 자, 국민들이 이렇게 20%가 나오는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근데 조금 바뀔 거다, 변화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내부 추동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네. 앞서 말씀 중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와는 좀 상관이 없이 사과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는 2일에 이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 타이밍을 가능한 좀 늦추는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게 영장이 지금 기각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검에서는 그 12월 3일 그 밤에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위 원내 의총 장소를 여기저기 바꾸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라는 것인데 추경호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짧은 통화를 마치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소집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특검이 그 외에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의 여부가 영장 실질 심사의 판사의 결정을 이제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에 대한 기각이 결정이 나면은 오히려 그 기각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예상외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의 허를 찔러야 된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미 당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란 정당이고 정당 해산을 시킬 것이며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조희대 사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빌미를 오히려 국민의힘의 일부가 민주당에게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지도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은 그동안의 강경 입장을 취했던 지도부의 몇몇 정치인들은 자기의 입지가 오히려 지금 꺾이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갖겠지만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지지를 소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계기로 각종 개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카드까지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경 일변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별로 강경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말만 좀 앞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한국 정치 과정에 있어서 정당이라는 게 과연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지금의 상황에 봤을 때 그런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그
그 대표 지도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의 문제 이거 해서 그 정략적 유불리를 일단 따지는 게 아니라 12.3 내란 구테타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 삶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탄압적 요소를 갖는지 공포심을 줬는지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고 전체적인 국가의 삶이 퇴보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정 어리게 사과를 먼저 해야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고 안 구속되는 문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민주당한테 유불리 따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보면서 해야지 과거의 어떤 그 정치 엘리트적 시각에서 자꾸만 보면은 국민들은 전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말로 앞서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 전단 재판부 지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란 전단 재판부를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이제 와서 한다 그러는데 늦었죠. 빨리 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등 최소 3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릅니다.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인데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임박한 가운데 앞서 1인 1표제 등 정청래 대표와 다른 지도부들 사이에서 공개 충돌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엇박자 논란도 있었고요. 그 상황에 대해 좀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사람이 한 표의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건 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당내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정청래 대표와 현재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어떻게 추진하느냐,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서둘렀다. 왜 급작스럽게 했느냐. 과연 지금이 대의원 제도라든가 대의원이 당원보다 권한이 더 등가성에 있어서 높으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좀 천천히 하자라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거를 당원 존인가요? 공개 토론회도 하고 네. TF팀이 얘기한다 그러는데요. 아마 비대위는 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집권 여당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9명 중에서 5명 이상의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태로 해서 보궐선거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작업을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민주당이 지도부 세판짜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부의 어떤 갈등, 엇박자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당내 사정은 당내의 인사들이 더 잘할 거고요. 외부자로서 보기에는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권력 투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비명 행사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쟁점이 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와중에 런종섭이라든지 또는 의대 정원 때문에 총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얻어서 지금 정권이 창출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이해관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당대표는 내년에도 본인이 당대표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조기래 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인 1표 말은 좋지만요. 그동안 민주당이 대의원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영남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열세인데 그 부분을 보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도 빈집털이라는 그런 소고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당대표가 지금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설득 과정이 남아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소위 대통령실 그리고 당 지도부 특히 당대표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